젊은 애국 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어렵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조갑제닷컴부터 월요 강좌를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매주 월요일날 이제 어르신들 혼자만 오실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손자 손녀들 좀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뭐 멀리서 찾으시지 마시고요. 아주 가까운 데서 주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애국운동을 가정에서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 애들 보내면 뭐합니까? 학교에 전교조 교사들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야라. 이승만 박정희는 수국골 통해 독재자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놈의 학교 하루 이틀 안 가면 어디 덧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조갑제닷컴 오셔가지고 저희 사장님 강연 듣는 게 100배 날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만 잘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처럼 됩니다. 이 여자 서울대 나온 뒤에 이제 좌익이 된 여자인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딱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고향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갖다가 이제 학교에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부만 잘하라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올바른 자유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뭐 해보자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수주의의 근본은 뭐냐면은 기본에 철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수록 기본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철저한 것이 바로 저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이제 발만 동동 굴 게 아닙니다. 급할수록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두고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 죽고 나서 이 공공의 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공의 적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좌익들하고 싸울 맛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힘이 쭉 빠지셨는데 요즘에 이제 이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안철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어르신들 얼굴에 이제 좀 혈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공공의 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뭐 우리가 전투에서 한번 진 거긴 한데 아직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선거 결과 두고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저는 내 자신, 내가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현재보다 더 좌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애국 세력의 노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자식, 손자, 손녀들의 이념 교육을 등한시한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 선거 보면은 20대, 30대, 40대 통틀어서 7대 3의 비율로 70%가 박원순을 지지했고 30%가 한나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 70%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가진 30%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하루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장기적인 목표도 또 있어야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내년 총선 대선 물론이고니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 남미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남미화만 돼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미에는 핵을 가진 집단이 미국 외에 없습니다. 미국이 남미에다가 무슨 뭐 핵을 떨어뜨릴 뭐 이유가 없죠.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남미에는 없습니다. 지네들이 자폭하지 않는 한. 근데 한반도는 좀 다릅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핵을 가진 군사 독재 집단이기 때문에 힘의 역학에 의해서 물리학에서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의 길로 가고 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남미화가 아니라 공산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을 갖다가 머리 위에 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핵을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힘의 이 균형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핵 개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방제 적화 통일이 일본에서 지진 나고 쓰나미 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인 겁니다.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정치, 경제, 안보 이 3면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가 오습니다.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대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고, 대만도 대선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세대, 5세대 지도자 이제 그 정권 교체기고, 김정일이 내년에 어떻게 그 꼴깍 죽을 수도 있는 거면,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것,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것도 뭐 장담 못 합니다.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2년이 아주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좀비로 만든 세력들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전쟁을 이제 수행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정말이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그 집안에 손자, 손녀, 아들, 딸부터 이 잔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정신 가진 젊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붙잡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을 젊은 사람들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애들이 할아버지 쑥골통 아니냐고 애들 싹 가버립니다.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토론회에 갔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그 어떤 그 전직 그 장관의 손자가 손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직 장관 하셨던 분이 이제 손자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손자가 손자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 장관님이 다시 물었답니다. 너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하고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앞으로는 돈 많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 돈 없고 백도 없고 공부 못한 사람들 돈 줘서 잘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이 장관께서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생각을 바꾸게 했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나라당, 아들 딸은 민주당, 손자 손녀는 민노당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젊은 우파를 양성하면은요, 이 사람이 일당 백의 전사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10명, 100명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진 그 젊은 우파가 나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떠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이제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북 세력이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지자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헌법이 최후의 우리의 그 보루였는데 그 원칙을 벗어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우리는 헌법 소원을 해버리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했느냐? 저는 사실 여기 좀 의문이 듭니다.
내년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고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법 해석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까지, 민중민주주의 이건 뭐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것인데, 민중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인정해주고 헌법에서 기업의 실질적 국유화까지 합헌이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민중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좌익들이 그래서 개헌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갖다가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하겠다는 세력한테 내줬습니다. 누가 그랬냐? 박원순 저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4선언, 6.15 공동선언 이행하겠다,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그 당연한 규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가래로 막게 된 것이죠. 저 빨갱이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내전적인 상황을 불러올 것이고 자칫 잘못 이거를 컨트롤 못하면은 전쟁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기 계셨던 어르신들이나 여러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상황들이 이제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우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전투에서 졌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이란 그 두 번의 전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 뭐가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전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전쟁이 적화통일전쟁이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피를 흘리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한미 FTA가 비준이 돼서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까지 이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까지 이제 4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매일같이 열심히 좌익들과 싸우면서 젊은 애국 세력을 키우는데 이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뭐 여러 명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제대로 키워서 그 중에 한 명은 뭐 나가 떨어졌지만 11명의 제자가 사도 바울 다 포함해서 결국엔 기독교 공인을 받아서 기독교가 전 세계 절반을 지배하는 종교가 된 것처럼 10명의 젊은 애국파를 잘 양성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키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10명만 잘 키워도 됩니다. 근데 지금 10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은 유한합니다만 10명의 우파를 잘 키우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